네, 전 시간에 저희는 간단한 예제 데이터 프레임을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테이블, 죄송합니다. 테이블을 만들어 봤고요. 테이블은 5개의 컬럼을 갖는 그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뭐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테이블을 만드실 때에는 항상 순서가 이렇습니다. 순서가 create 테이블, 그리고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괄호 안에 그 테이블이 가져야 될 컬럼들을 정의해 주시면 돼요. 컬럼들을 정의해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컬럼의 이름, 그리고 컬럼의 데이터 타입, 컬럼에 대한 제약 조건, 디폴트 값이 있으면 디폴트까지를 적어주는 게 그 컬럼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과 데이터 타입과 제약 조건까지 써주고, 그 다음에 쉼표를 써주고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컬럼으로 넘어가요. 여기 뭐 줄 바꿔주고 들여쓰기 하고 이런 것들은 단지 보기적으로 하는 거고요. 네, 첫 번째 컬럼이 여기까지, 첫 번째 컬럼에 대한 정의예요. 그리고 쉼표가 있는 여기까지가 두 번째 컬럼에 대한 정의고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컬럼입니다. 5개의 컬럼 중에서 4개는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SQL에서 사용할 수 있는 5가지 제약 조건 중에서 4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프라이머리 키, non-null, unique, check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 있고요. 여러분들 한번 그 EX1번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클릭하셔가지고요. 편집기 창에서 한번 열어보세요. 테이블 이름을 클릭하면 EX1번이 편집기 창이 열리죠. 그때 여기 여러 개의 탭들이 있어요. 이 여러 개의 탭들 중에서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탭이 있을 거예요. 거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네. 보시면 제약 조건이 몇 개가 있나요? 제약 조건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그렇죠? 순서는 우리가 만들어준 컬럼의 순서는 아니지만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 있고요. 유니크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not null인지를 체크하는 체크 제약 조건이 있고요. not null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체크 제약 조건의 일종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컬럼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체크 제약 조건.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 유니크, not null, 그리고 체크까지 이렇게 4가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이게 그 제약 조건들의 이름이에요. 컨스트레인트들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제약 조건을 만들 때 프라이머리 키나 난널이나 유니크와 같은 이런 제약 조건들을 만들 때 이름을 주지 않았죠. 이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지고요. 제약 조건 이름이 자동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이 제약 조건 이름들도요.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제약 조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약 조건을 삭제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제약 조건의 이름입니다. 제약 조건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 그 제약 조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꽤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제약 조건을 줄 때 제약 조건의 내용만 줬지 제약 조건의 이름은 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제약 조건의 이름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제약 조건을 줬을 때 인설트가 어떻게 오류가 날 수가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제약 조건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컨스트레인트들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전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데이터들이 인설트가 될 때 조건을 만족하는 값들만 인설트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얘기해서 잘못된 값들이 저장되지 않도록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한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잘못된 값들은 아예 원천적으로 인설트가 되지 않도록 막아준다 라고 하는 목적이 바로 제약 조건의 목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인설트를 해볼게요. insert into ex 1번 이렇게 할게요. 일단 모든 값들을 한번 다 넣어보죠. 일단 모든 값들을 다 넣을 때는 컬럼 이름 굳이 나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컬럼은 숫자 타입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1 이렇게 넣을게요. 첫 번째니까. 자, 그 다음에는 문자열을 넣으면 되네요.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 10글자까지 넣을 수가 있죠. 10글자, 뭐, 여기서도 홍, 길, 똥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럼도 문자열이고 10글자까지 넣을 수 있네요. 문자열이고 10글자까지 넣을 수가 있죠. 여기서는 그냥 테스트 이렇게 할게요. 아무 문자열이랑 그냥 이렇게 넣을게요. 그 다음에 숫자를 넣을 수 있는 자리네요. 그죠? 숫자를 넣을 수 있는 자리고 두 자리까지 가능하대요. 그래서 뭐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여기 맞게끔 데이터 타입에 맞게끔만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숫자를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도 숫자 99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인설트가 됐죠. 삽입이 정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죠? 셀렉트를 해보면 당연히 셀렉트를 했을 때 from ex 1번 1 홍길동 테스트 10번 99번 뭐 이렇게 잘 우리가 인설트한 대로 나올 거예요. 그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자,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프라이머리 키. 프라이머리 키하고 난널, 유니크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널, 유니크. 요 세 개만 한번 우리가 인서트를 해볼게요. 아이디와 네임과 유컬이라고 하는 요 세 개를 한꺼번에 인서트를 해볼게요. insert into ex 1번. 컬럼 이름은 ex id가 있고요. ex name이 있고요. ex 유컬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컬럼에 인설트를 할 거고요. values를 넣을게요. values를 넣는데 id에 1번이라고 넣을게요. id에 1번.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다시 홍길동. 같은 이름으로. 그 다음에 유컬 쪽에는 문자열, 여기도 문자열이죠. 여기도 문자열인데 여기는 한글로 테스트.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자, 어떤 에러가 발생하냐면 이런 에러가 발생합니다. 25번이니까 여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인설트문을 실행을 하는데 유니크가 잘못됐다. 그리고 sys 어쩌고저쩌고 7005번이라고 하는 constraint를 violate 위반했다는 뜻이에요. 위반했다. 자, 이 7005번이라고 하는 constraint가 뭐냐면 아까 볼까요? 7005번이 이거예요. 무슨 제약 조건이었죠?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을 위반한 거예요.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 이해되십니까? 네.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거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거는요. 값이 유니크해야 되고요. 값이 유니크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복된 값이 있으면 안 돼요. 유일한 값. 중복되지 않는 값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not null이어야 돼요. 비어 있으면 안 돼요. not null은 뭐 따로 안 써도 되겠죠. 네.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프라이머리 키는 유니크도 만족해야 되고 not null도 만족해야 돼요.
근데 이미 1번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1번을 또 넣겠다고 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 중에서 유니크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위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뭐랄까요? 여기다 하죠. 이렇게 쓰고 이미 EXID에 1 값 미리 인설트가 되어 있어서 중복된 같은 값이 또 인설트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됐죠? 네. 여기에 다른 값을 넣어주면 가능할 거예요. 문장을 복사를 좀 할게요. 복사하시고 여기를 2번이라고 넣어볼게요. 2번이라고. 여기는 중복된 값을 넣었어요. 여기는 중복된 값을 넣었고 프라이머리 키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프라이머리 키. 여기를 널이라고 해볼게요. 널. 이것도 가능해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컬럼에 이름을 줬는데 그 컬럼에 값을 주지 않겠다라고 할 때는 널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되는지 안 되는지 당연히 안 되겠죠. 해볼까요? 네. 자, 이번에는 오류 메시지가 약간 다르죠. 약간 다릅니다. cannot insert null. null을 insert 할 수 없다. into 어디에? 스콧 계정에 앞에는 계정이에요. 스콧 계정에 EX1번 테이블에 무슨 컬럼? EXID 컬럼. 그러니까 ID라고 하는 컬럼에는 null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도 무엇을 위배한 걸까요?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거를 위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값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그리고 null이 될 수 없도록 이렇게 제약을 걸어주게 되면 테이블이 정확한 값, 적합한 값들로만 인설트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바로 제약 조건이에요. 제약 조건.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제약 조건을 위배한 거냐면 프라이머리 키는 널이 수 라고 하는 그런 에러예요. 일부러 에러가 나는 코드들을 일부러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남겨두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insert into EX2번. EX1번이죠. EX1번. 여기에는 EXID는 반드시 줘야 돼요. 반드시 줘야 되고요. 이것만 줘볼까요? 이것만? ID만 넣겠다. ID만 넣고 다른 건 넣지 않겠다. values라고 할게요. 그러면 난널이고 중복되지 않게끔만 하면 되니까 2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나만 딱 한 거예요. 하나만. 들어갈까요? 해보시면 자, 여기 에러 메시지를 일단 지워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이것도 에러가 돼요. 자, 이번에 에러는 뭐냐면 아까랑 같기는 해요. 너를 인설트 할 수 없대요. 근데 컬럼 이름이 달라요. 어디에 너를 인설트 할 수가 없다? 스콧 계정 EX1번 테이블에 EX 네임.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에 너를 인설트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테이블 이름 다음에 컬럼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거기는 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너를 입력하겠다고 한 거예요. 네임에다가. 값을 안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약 조건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네임은 비어있으면 안 돼요. 네임은 비어있으면 안 된다라고 제약 조건을 줬는데 지금 비워놔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에러가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것도 뭐냐면 ex 언더스코어 name. name은 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널이 될 수 없다. 전부 다 에러가 나는 것들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에러들을 보시면 아 이게 왜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럼 이게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insert into ex 1번 아이디가 비어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name도 비어 있으면 안 되고 그죠? 네. 자, 다시 6컬까지 넣을게요. 6컬까지 이렇게 넣고 values 이렇게 했어요. 아이디는 아직 2번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죠? 요것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2번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럼 2번 이름 홍길동 같은 값을 한번 줘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테스트 아까 영어로 테스트라고 넣었었죠. 이것도 일부러 에러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네. 데이터가 1번 홍길동 테스트 이렇게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렇게 하면 에러는 없겠죠. 널이 아니고 중복되지 않는 값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널만 아니면 되죠. 어떤 값이 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널만 아니면 돼요. 자, 근데 여기를 소문자 테스트라고 넣었어요. 자, 이게 무슨 에러인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유니크 컨스트레인트를 위반을 했대요. 유니크 컨스트레인트를 위반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유니크 컨스트레인트는 프라이머리 키거나 얘거나 둘 중 하나예요. 뒤에 번호를 보시는 거죠. 번호가 몇 번? 7006번. 아까 테이블에서 제약 조건 부분을 보면 7006번. 유니크인데 이게 유니크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에 대한 유니크가 아니라 요거에 대해서만 유니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컬럼 이름은 없군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프라이머리 키에 대한 유니크를 위반한 게 아니라 여기에 유니크를 위반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무엇을 위반한 거냐면 유니크 컬럼. 유니크 컬럼의 무슨 제약 조건? 유니크 제약 조건을 위배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다 안 되는 것들. 안 되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되게 하려면 insert into ex 1번에다가는 id 그리고 이름을 비우면 안 돼요. 일단 이렇게 두 개만 넣으면 인설트가 될 거예요. 2번 홍길동 얘는 들어갈 거예요. values 얘는 되는지 안 되는지 볼까요? 컨트롤 엔터 얘는 돼요. 삽입이 됐죠. 마지막 문장은 삽입이 됐습니다. 아이디가 중복되지 않고요. 아이디 비어있지 않아요. 이름 비어있지 않아요. 이것만 만족하면 됩니다. 이것만 만족하면. 제약 조건 4개가 있었죠. 유니크가 있었고 우리 테이블 만들 때 다시 한번 볼까요? 테이블 만들 때 프라이머리 키 있었고 낫널이 있었고 유니크가 있었고 체크가 있었는데 프라이머리 키 만족시켜주고 낫널이니까 비우지 않고서 2개만 주니까 인설트가 됐어요. 그죠? 유니크는 널이다 아니다 이거를 체크한다 체크하지 않는다. 체크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숫자인데 숫자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체크할 때 널인 거를 체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널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데이터가 비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데이터가 비어있지 않고 숫자가 들어가려면 이것보다 커야 되는 거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아니면 데이터가 비어있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크와 체크는 널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데이터가 인설트가 될 때 유일한 값이냐 데이터가 만약에 인설트가 된다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냐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문장은 성공을 하고요. 성공하고 두 가지 제약 조건을 다 만족해요. 프라이머리 키 그냥 줄여가지고 PK라고 할게요. PK. 프라이머리 키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난널은 줄여서 NN이라고 할게요. 난널도 만족해요. 난널도 만족하고 그 다음에 유니크와 체크 제약 조건이 있었지만 유니크와 체크 제약 조건은 난널은 NN이라고 할게요. 난널은 관심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컬럼에 유니크 제약 조건이 있다고 체크 제약 조건이 있다고 해서 널이 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것만 최소한으로 인설트가 될 때 요것만 만족시켜주면 인설트가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유니크 요거 위배되는 것까지는 했었죠. 체크 제약 조건 볼게요. 체크 제약 조건을 넣으려면은요. insert int ex 1번 여기는 띄워도 되고 안 띄워도 돼요. 여기는 id가 비어 있으면 안 되니까 id는 반드시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름도 비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름도 줘야 돼요. 유니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컬은 뺄게요. 유컬은 빼고 체크 컬럼이라고 하는 C컬 여기를 넣을게요. 이렇게 values 1번, 2번까지 들어갔으니까 3번이면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난널이죠. 난널이니까 똑같은 이름 또 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또 홍길동이라고 할게요. 홍길동. 자, 여기에는 이거 숫자 타입이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테이블 만들 때 C컬이라고 만든 게 있었거든요. C컬. 숫자 타입이었어요. 두 자리까지. 여기는 체크만 뒀었어요. 체크. 근데 마이너스 1이라고 넣을게요. 안 되는 걸 지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자, 실행해 볼까요? 실행. 에러 나죠. 46번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는 46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세미콜론이 있는 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명령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명령문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명령문 다 보여주고 있고 오류가 발생했는데 오류의 내용이 뭐냐면 체크 컨스트레인트를 위반했다. 체크 제약 조건을 위반했다. 7004번이라고 되어 있죠. 7004번. 아까 제약 조건 부분 가보세요. 7004번. 체크 제약 조건인데 무엇을 비교하는 거죠? EX, C, 컬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요거를 체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넣으려고 하는 값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인설트가 안 돼요.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 때 저렇게 제약 조건을 주게 되면 이 컬럼은 절대로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비어 있을 수는 있어도요. 널이라고 비어 있을 수는 있어도 값이 인설트가 된다면 음수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0이거나 0보다 큰 값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설트를 하려고 하다가 이런 오류를 보고서 아 여기는 음수를 넣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서 고치게 되겠죠. 그렇죠? 네.
아니면 이런 오류들을 보고서 다른 값들을 넣도록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요거는 뭐냐면 EX, C, 컬의 값은 0 이상이어야 한다는 무슨 제약 조건? 체크 제약 조건을 위배한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렇게 넣는 거는 가능하겠죠. 아이디 넣어주고 이름 비우지 말고 그 다음에 체크의 컬럼을 넣겠다. 체크라고 하면 3번 아까 실패했으니까 3번 넣어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값만 비우지 않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값 여기는 그냥 0이라고만 할까요? 0. 이렇게 하면 얘는 성공하죠. 얘는 성공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 개의 인설트들을 우리가 시도를 해봤지만 최종적으로 성공한 거는 이렇게 3개. 제일 첫 번째 넣었던 거, 그 다음에 아이디와 이름만 줬던 거, 아이디 이름, 그리고 여기 0보다 큰 거. 여기 비어 있어도 되는 거예요. 비어 있어도 되고. 여기는 유니크 해야 돼요. 유니크 해야 되니까 같은 값 있으면 안 돼요. 네. 널이 되는 건 상관없어요. 널이 되는 건 상관없어요. 여기는 비어 있으면 안 돼요. 같은 값이 있는 건 상관이 없지만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었죠. 여기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제약 조건에 대한 내용들 다 아시겠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프라이머리 키, 유니크, 난널.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는 유니크와 난널을 합친 거예요. 유니크는 따로 줄 수 있고 난널도 따로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체크, 검사하는 거. 우리가 다루지 않은 거는 포린 키 하나만 안 다뤘어요. 포린 키는 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아까 1번이라고 했었죠. 테이블을 생성할 때 제약 조건 주는 방법 1번이라고 했었잖아요. 제약 조건 주는 방법 2번이라고 할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아까 제약 조건들마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일단 하기 전에 커밋 먼저 할게요. 커밋. EX 1번에 인설트한 내용들 저장하기 위해서 커밋을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EX 1번에서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었었는데 테이블을 만들 때 보니까 제약 조건 이름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들어갔죠. 뭐 1년 번호 같은 게 붙어서 만들어졌어요. 7003번, 7004번, 7005번, 7006번 이런 식으로 1년 번호가 만들어지면서 그 제약 조건 이름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저 제약 조건 이름들이 우리가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름만 봐서는 이게 난널인지 유니크인지 프라이머리 키인지 체크인지 알기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제약 조건의 이름만 봐도 그게 뭐 프라이머리 키인지 유니크인지 뭐 아니면 난널인지 뭐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름을 만들어 주면 나중에 제약 조건 내용을 찾는 것도 쉬워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제약 조건을 만들 때 테이블을 생성하면서 제약 조건의 이름을 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우리가 제약 조건에 이름을 주지 않은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제약 조건의 이름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들어 볼게요. create table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ex 2번이라고 만들게요. id라고 하는 걸 먼저 만들게요. id. 숫자 타입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리 숫자로 만들게요. 자, 여기에다 이제 제약 조건을 줘야 돼요. 제약 조건을 주겠습니다. 아직 쉼표 안 썼어요. 그죠? 아직 쉼표를 쓴 게 아니니까 컬럼 하나에 대한 정의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constraint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름을 만들어줘요. 자, 우리는 프라이머리 키로 만들 거예요. 프라이머리 키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은 ex2번이에요. 그리고 컬럼의 이름이 id예요. 프라이머리 키. 하나가 끝난 겁니다. 아까는 어떻게 했었어요?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그냥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만 했잖아요. 그죠? 뭐가 더 들어갔냐면 이거는 키워드. 컨스트레인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라고 하는 키워드. 그 다음에 여기가 제약 조건 이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 만들어 줄게요. 제약 조건 이름. 그리고 그 뒤에 제약 조건의 내용을 써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1번하고 비교를 해보면 1번에서는 컬럼 이름과 데이터 타입과 제약 조건 내용만 썼어요. 그죠? 제약 조건 내용까지만 썼고 이름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름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름을 만들어줄 때에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앞에 constraint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난널. 컬럼 하나 더 만들게요. name이라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바차2로 만들게요. 바차2. 이렇게 만들까요? 자, 뒤에다가 단위를 안 붙여주면 이거는 100바이트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100바이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제약 조건 이름을 먼저 줄게요. 제약 조건 이름을 주려면 키워드를 어떤 키워드를 사용한다? constraint. 우리는 난널 제약 조건을 만들 거예요. 난널. 테이블 이름이 ex2번이에요. 컬럼 이름은 name이에요. not none. 꼭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는 아닌데 요거는 제가 만드는 그런 관습이에요. 앞쪽에 프라이머리 키인지 난널인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무슨 테이블인지를 보여주고 그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컬럼 이름을 보여주면 나중에 기억하기가 쉬우니까. 네, 기억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name이라고 하는 컬럼에 난널이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주겠다는 내용인데 이름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유니크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유니크. 뭐 그냥 코드 이렇게 할게요. 코드. 가차 2 3바이트 이렇게만 할게요. 3바이트. 제약 조건에 이름을 줄 거예요. 이름을 줄 거고요. 유니크 ex 2번 컬럼 이름이 코드. 그 다음에는 내용이니까 유니크 이렇게 주시면 돼요. 비슷한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죠. 네, 내용만 바뀌면서 비슷한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나이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나이. 나이는 넘버 타입으로 넣으면 되겠죠. 넘버. 세 자리만 할게요. 세 자리. 자, 여기도 constraint. 여기는 체크 조건이에요. 체크.
EX2번 컬럼 이름이 age. 그럼 여기서는 체크 그리고 괄호 안에다가 age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만 더 할까요? 성별이라고 하는 거 넣어볼게요. 성별은 남자, 여자 이렇게 넣으면 되죠. 영어로 하면 뭐 male, female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MF. 한 글자면 충분해요. 그죠? 한 글자면 충분하니까 바, 차, 투 한 글자. 한 바이트. 컨스트 레인트. 체크 제약 조건. 다른 문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EX 2번. 그리고 젠더라고 하는 컬러. 체크 제약 조건인데 체크 제약 조건은 젠더가 in M이거나 또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젠더는 M이나 F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네. 이렇게 문자열에 대해서도 체크 제약 조건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마지막에는 쉼표 없애겠습니다. 마지막에 쉼표 없앨게요. 실행해 볼까요? 실행. 테이블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5개의 컬럼을 만들었고요. 5개의 컬럼에 전부 다 제약 조건을 줬어요. id에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제약 조건, name에는 nonnull이라고 하는 제약 조건, 코드에는 unique라고 하는 제약 조건, age는 체크인데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검사하는 제약 조건, 젠더는 역시 마찬가지로 체크인데 젠더가 M이나 F 둘 중에 하나냐 이거를 검사하는 제약 조건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체크 제약 조건은요. 체크 제약 조건은 여러분들이 select from where에서 만들던 그 조건식 있죠. 그 조건식의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0보다 크거나 같으냐, 뭐 성별은 M이나 F냐 이런 식으로 where절에서 쓸 수 있는 그 조건식이 체크에서도 그대로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elect from where에서 where절을 잘 만드셨던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원하는 체크 제약 조건들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항상 컬럼 이름 다음에 데이터 탑이 먼저 나와야 돼요. 데이터 탑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constraint, 그 다음에 이름, 내용이 나오면 돼요. constraint와 이름은 생략하셔도 되고요. 생략하실 때에는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그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이름이 싫다라고 하실 때는 constraint, 이름, 그리고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성공했으니까 여기를 세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스컷 세로 고침하면 EX2번이라고 하는 테이블 만들어졌죠? EX2번 클릭해가지고 편집계 창에 띄워보세요. 그리고 제약 조건 탭을 보세요. 제약 조건의 탭을 보시면 제약 조건 이름들 보세요. 제약 조건 이름들이 우리가 만든 이름으로 그대로 들어가 있죠. 네. 프라이머리 키 같으면 PK, EX2번 ID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nonnull 제약 조건 있었죠. nonnull은 이렇게 NN, EX2번, name 이렇게 들어가 있고 유니크 제약 조건 있었죠. UK, UQ, 유니크에서 UQ, EX2번 코드. 그러니까 EX2번 테이블에 코드라고 하는 컬럼이 유니크다. 이런 의미로 이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체크 이렇게 만든 거고. 에이지 컬럼을 체크하겠다, 젠더 컬럼을 체크하겠다. 체크 조건 여기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인설트는 연습
안 해봐도 되겠죠. 인설트는 뭐 당연히 프라이머리 키는 인설트 할 때 값이 있어야 되고 중복되면 안 될 거고요. 중복되면 안 될 거고 낫널은 반드시 인설트를 해야 돼요. 값을 비워두면 안 돼요. 그게 낫널. 유니크는 인설트를 안 해도 돼요. 유니크는 인설트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인설트를 하려면 기존에 그 삽입이 되어 있는 값들과는 중복되면 안 돼요. 그것만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체크도 마찬가지예요. 값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근데 만약에 값을 넣겠다라고 하면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래야 성공적으로 인설트가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되셨죠? 자, 여기까지를 이 위쪽에 있는 두 개, 테이블을 생성할 때 제약 조건을 주는 방법 1번과 2번은 인라인 제약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 인라인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컬럼을 정의를 할 때 컬럼과 같은 라인에서 제약 조건을 정의하는 거예요. 이게 두 줄로 나눠서 쓰긴 했지만 아직 그 라인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쉼표가 없으니까. 그죠? 컬럼을 정의하는 위치에서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는 그 위치에서 제약 조건도 같이 주는 거. 이거를 인라인 제약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테이블을 만드실 때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테이블을 만들 때 제약 조건을 주는 방법 세 번째는 뭐냐면 정리할 요거는 제약 조건 이름 주기. 제약 조건 이름 주기. 그다음에 3번은 컬럼 정의와 제약 조건 정의를 구분하기. 컬럼에 대한 정의와 제약 조건에 대한 정의를 구분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구분해서. 자, 그럼 위쪽과 똑같은 거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 있는 테이블과 똑같이 ID, name, 코드, age, 젠더를 만들 거고요. 제약 조건은 똑같이 primary key, non-null, unique, 체크를 넣을 거예요. 넣을 건데 따로따로 할 거예요. 컬럼을 정의할 때 할 게 아니라 컬럼 정의들만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 정의들을 따로 할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create table 여긴 EX3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기본적인 구조는 이거죠. create table,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 그리고 괄호 안에 컬럼들에 대한 정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컬럼 이름과 데이터 타입을 선언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컬럼 이름과 데이터 타입, 위쪽에서는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제약 조건 선언을 한꺼번에 했죠. 한꺼번에 했는데 컬럼 이름과 데이터 타입 선언만 먼저 하고 제약 조건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아이디가 있었죠. 아이디, 넘버 두 자리. 그죠? 그 다음에 이름 있었나요? 이름이었나요, 우리? 이름이었죠. 자, to 100바이트. 그 다음에 코드 있었나요? 코드? 그죠? 코드는 바차투 3바이트라고 했네요. 바차투 3바이트.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바차투 3바이트. 쉼표. 지금 전부 다 쉼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컬럼 하나 정의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컬럼 정의 끝났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컬럼 정의 끝났다는 얘기예요. age. age는 우리 숫자 타입으로 하기로 했죠.
세 자리까지. 그 다음에 성별 넣기로 했죠. 성별은 문자열인데 한 글자짜리. 자, 이렇게 해서 컬럼에 대한 정의를 다 끝냈어요. 그 다음에 제약 조건에 대한 정의들을 한꺼번에 만드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아까 우리가 위에서 만들었던 것들을 여기다 내리는 거예요. constraint, primary key, ex 3번, 그리고 id, primary key.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위쪽에서는 id가 primary key다 하고 썼었죠. 근데 자, constraint 이름이 있어요. 제약 조건 내용은 primary key예요. 근데 무슨 컬럼이 primary key예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쪽하고 다른 게 뭐냐면 위쪽은 프라이머리 키가 id라고 하는 게 여기 한 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여기 아직 쉼표가 안 끝났기 때문에 id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가 id라고 하는 컬럼에 대한 정의가 데이터 타입과 제약 조건까지가 정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미 id라고 하는 컬럼에 대한 정의가 끝났어요. 숫자 타입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밑에서 지금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어디에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컬럼 이름을 이렇게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더 필요해요. 여기 있는 ID 컬럼을 프라이머리 키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다른 것들도 다 비슷하게 하면 되는데 자 이제 네임이 낱널이었죠. 낱널. 그래서 constraint 낱널 ex 3번 그리고 컬럼 not null 이렇게 하고서 name 이렇게 하면 좋겠죠.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할 때는 constraint 이름 주고 not null 하고 끝내버리면 돼요. 근데 여기는 컬럼에 대한 정의와 제약 조건을 따로 줄 때는 요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는 체크로 하셔야 돼요. 체크. Name is not null. 이렇게.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 not null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프라이머리 키 다음에 컬럼 이름 써주는 거 not null은 쓸 수가 없어요. not null. 근데 유니크는 가능해요. constraint 유니크 ex 3번 테이블 코드 유니크 프라이머리 키랑 똑같이 괄호하고서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에러가 안 나죠. 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와 유니크는 어떤 컬럼이 프라이머리 키냐, 어떤 컬럼이 유니크해야 되느냐 라고 컬럼 이름만 써주면 충분해요. 근데 낱널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낱널은 뭘로 만들어줘라? 체크 제약 조건으로 만들어줘라. 예. 나머지는 이제 똑같습니다. constraint 체크 제약 조건 ex 3번 age는 체크 제약 조건이죠. 체크의 내용은 age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죠. constraint 체크 ex 3번 젠더가 있었죠. 젠더도 체크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젠더 컬럼을. 둘 중에 하나인지를 검사를 하는 거죠. M이냐
네, 이렇게 하면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마지막 테이블을 정의하는 마지막 방법이에요. 테이블을 정의하는 거죠. 실행해볼까요? 네, 제대로 생성이 됐죠. 생성이 됐으면 세로 고침 한번 해보세요. 세로 고침 해보시면 EX3번이라고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EX3번을 열어보시면 이름이 우리가 만든 대로 들어가 있죠. PK 3번 테이블 ID, 난널 3번 테이블 네임, 유니크 3번 테이블 코드, 그 다음에 체크 3번 테이블 에이지, 체크 3번 테이블 젠더. 그리고 내용은 프라이머리 키, 여기가 난널 체크, 유니크, 그리고 0 이상인지 체크, M하고 F인지 체크. 이렇게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약간씩 변형이 있는 것 뿐이고요. 예, 그것만 그 변형이 있는 것들만 생각을 해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름 주지 않고 그냥 옆에다가 프라이머리 키냐, 난널이냐, 유니크냐 써버리는 게 제일 간단하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름을 만들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옆에다가 이름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 옆에다 이름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 따로따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다. 따로따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고 따로따로 만들어 주실 때는 제약 조건이 어떤 컬럼에 제약 조건이 걸리는 거냐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명시를 해야 돼요. 어떤 컬럼이 프라이머리 키고 어떤 컬럼이 유니크고 어떤 컬럼을 체크를 하는 건지 이거를 써주셔야 돼요. 이게 테이블을 생성할 때 제약 조건을 주는 방법입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